51살의 한 여성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스가 쏟아졌습니다. 조리대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엌엔 지금 저 혼자뿐이잖아요. 다시 하면 되죠? 미국 시청자들이 TV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나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 방송은 피바디상과 에미상을 동시에 수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력서 첫 줄. 미국 비밀정보기관 OSS 소속 정보요원. OSS, 오늘날 CIA의 전신입니다. 전쟁터에서 기밀 문서를 틀어주던 스파이가 어떻게 미국 전역의 주방을 점령한 요리스타가 됐을까요? 요리를 처음 시작한 나이, 36살. 첫 책을 낸 나이, 49살. TV 카메라 앞에 처음 선 나이, 51살. 포기하기 딱 좋은 나이마다 새로운 시작을 택한 여자. 이름은 줄리아 차일드입니다. 오늘은 늦었다는 말 뒤에 숨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짜릿한 용기를 주는 여인, 줄리아 차일드의 영화 같은 실화를 시작합니다. 1912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줄리아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여성 평균 키를 훌쩍 뛰어넘는 188cm의 거구였죠. 큰 키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유머 감각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요리 신동의 모습은요, 전혀 없었습니다. 집안에 요리사가 따로 있는 부유한 환경이었고 줄리아 본인은 요리를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한 뒤 뉴욕의 가구 회사에서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재치 있는 글솜씨 덕분에 직장 생활도 나쁘지 않았고 내 인생도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1년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진주만 공습, 제2차 세계대전, 줄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군에 자원했지만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키가 너무 큽니다. 입대 불가. 188cm의 키가 여군 부대 기준을 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비밀정보기관 OSS의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엔 타이핑 업무로 시작했지만 뛰어난 학력과 판단력 덕분에 OSS 국장 도노반 장군의 직속 연구 보조원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곧 특수 프로젝트 팀에 합류합니다. 바로 상어 퇴치제 개발팀. 지금 들으면 웃음이 나오지만 당시엔 진지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독일 U-보트를 겨냥한 수중폭탄에 호기심 많은 상어들이 접근해 오폭사고가 잦았거든요. 줄리아는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구조 키트와 각종 장비들을 설계했죠. 우리가 개발한 상어 퇴치제는 나중에 나사 우주 장비에도 쓰였다고 들었어요. 스파이이자 과학자이자 요리사의 씨앗을 품은 여자. 그 후 줄리아는 해외로 파견됩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와 중국 쿤밍에 파견되어 OSS 레지스트리의 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첩보기지를 오가는 모든 고도 기밀 통신문을 등록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론에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폴 차일드. 역시 OSS 요원이었던 폴은 파리에서 화가이자 시인으로 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음식과 미식 세계에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줄리아보다 10살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결혼했고 폴은 미국 외무부에 합류해 파리로 발령받게 됩니다. 줄리아는 남편을 따라 파리로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36살. 파리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줄리아는 루앙의 작은 식당 라 쿠론느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날의 메뉴는 굴, 솔무니에르, 그리고 와인이었습니다. 솔무니에르는 가자미를 버터에 천천히 지진 프랑스 요리입니다.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줄리아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줄리아는 훗날 뉴욕타임스에 그 식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과 정신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버터의 고소함, 생선의 섬세한 질감, 레몬의 산미, 그 조화가 주는 감동은 36년 인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줄리아는 결심합니다.
요리를 제대로 배우겠다. 36살, 요리 경험 제로, 프랑스어도 초보인, 미국 여자가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 르 코르동 블루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코르동 블루는 전문 남성 요리사들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주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국 아줌마가 뭘 하겠어. 실제로 줄리아는 첫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굴욕감은 극에 달했고 자존심은 무너졌으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줄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을 혼자 돌아다니며 식재료를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교수를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밤에는 그날 배운 레시피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처참했습니다. 소스는 분리되고 반죽은 터지고 고기는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줄리아는 웃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1951년 줄리아는 마침내 르코르동 블루를 졸업합니다. 그 무렵 요리 모임에서 두 명의 프랑스 여성을 만납니다. 시몬 백과 루이제트 베르톨. 시몬 백은 미국인들을 위한 프랑스 요리책을 쓰고 있었는데 줄리아에게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셋은 의기투합합니다. 주부들도 집에서 프랑스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책을 쓰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무려 9년, 1951년부터 시작된 작업은 줄리아 가족이 유럽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됐고 1961년 미국 캠브리지로 이사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레시피 하나를 쓰기 위해 같은 요리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미국 주방에서도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스의 농도, 불의 세기, 버터의 양 모든 것을 미국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또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거절.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원고를 다듬어 다시 보냈습니다. 또 거절. 미국 주부들이 이런 요리를 만들 것 같지 않습니다. 9년의 작업이 휴지통에 버려질 위기. 하지만 줄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61년 크노프 출판사의 편집자 주디스 존스가 원고를 읽고 출판을 결정합니다. 책 제목은 프랑스 요리의 기술, 그녀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책이 나온 그해 줄리아는 책 홍보차, 보스턴 공영방송 북미뷰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줄리아는 핫플레이트와 거품기, 달걀을 챙겨 방송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직접 오믈렛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당시 북미뷰 프로그램에서 직접 요리를 시연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저 요리 선생님 다시 보고 싶어요. 프로듀서 러스 모레시는 파일럿 요리 프로그램 3편을 촬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직전 황당한 사고가 납니다. GBH 스튜디오에 화재가 발생해 방송국이 불타버린 겁니다. 결국 보스턴 가스 회사의 주방을 빌려 파일럿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프로그램이 더 프렌치 셰프. 1963년 2월 11일 정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바디상과 에미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줄리아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선 나이는 51살. 당시 TV 요리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척했습니다. 깔끔한 조리대, 흐트러짐 없는 진행. 줄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산이 거의 없어서 매 에피소드를 단 한 번에 촬영했습니다. 실수도 사고도 모두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재료를 쏟고 소스가 분리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줄리아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엌엔 지금 저 혼자뿐이잖아요. 다시 하면 되죠. 미국 시청자들은 그 순간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나 같은 사람이 TV에 나왔다. 완벽한 요리사가 아니라 실수하고 웃고 즐기는 진짜 사람. 줄리아는 그 진솔함으로 미국 전역의 주방을 점령했습니다. 더 프렌치 셰프는 이후 10년 넘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줄리아 차일드라는 이름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요리 TV 채널도 셀럽 셰프 문화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스파이로 살았던 전반전, 요리사로 살았던 후반전. 줄리아 차일드는 2004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요리를 하고 책을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그것이 언제 찾아오든 상관없어요.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계절이 조금 천천히 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몇 살에 시작될까요? 오늘 줄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되었길 바랍니다.